박선원 의원께도 요 관련된 얘기를 짧게 한마디 듣고 예. 전당대회 얘기해 보도록 하죠. JYP님 가시는데 예. JYP님 방송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어떤 철학적 배경과 방향에 대해 항상 밝히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까 정치 정책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데 이제 이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라고 하는 표현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하니까 지금 이제 대법에서 판례로 거의 확립이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할 때는 공소를 기각한다 해서 나온 게 중대한 위법 수사. 예. 그러니까 수사를 했는데 중대한 위법이 있어가지고 공소가 제기된 것. 그렇죠. 이런 것은 대법에서 이미 판례로서 계속 걸러져가지고 이것은 공소 기각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소추의 재량권, 소추를 할 수 있는 기관인 검찰의 어떤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공소 제기 같은 경우는 기각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법원 자체로 이 법 어느 자체로 봤어도 중대한 위법 수사를 통해서 공소가 제기됐다. 그럼 다 맞는 말이잖아요. 중대한 위법 수사. 예. 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잘못돼서 공소가 제기된다면 이거는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판단은 검사나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법원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소 취소하기 다르게.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소추 재량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는 이제 경찰이 되겠죠. 앞으로 네. 경찰이 이제 공소청을 넘기면 이제 대신 기소를 해주는 그쪽에서 쭉 확인을 해봤을 때 이거는 소추 재량권을 그것도 현저히 일탈해서 현저히 일탈이라고 하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강한 표현을 가지고 이미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판례로 확정이 됐고, 공소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검찰이 이미 공소한 것을 취소한다. 내가 공소를 제기해놓고 내가 취소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추권을 가진 기관에서 소추를 했는데 위법한 수사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현저하게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든지 하는 건 이미 대법 판례로 확립이 돼 있고, 이미 사실상 그것은 법 조문화될 필요가 있는 상태에 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그러면 미리미리 좀 이야기를 하지 왜 이렇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나 하는 건데, 일을 많이 합니다. 법사위가. 정말 일을 많이 하고 힘들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그분들께서는 너무 당연한 거다. 이 기회에 형사소송법을 근본적으로 손을 볼 때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아마 그분들 자체 논의에서는 뭐 법안심사 소위나 이럴 때는 이거 자체가 문제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대법 판결로 확립돼서 반복적으로 공소기각이 이루어지면 대법이나 법원에서 하는 공소기각의 모든 기준, 하나는 중대한 위법수사, 또 하나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문장으로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 맞춤 아니냐, 지금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부분들과 사실은 이미 지금 대통령 재판은 좀 정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 임기가 끝난 이후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대로 그냥 진행이 되면 되는 것이다. 진행되면 되죠. 대통령 임기 끝나시면 그때 이제 공소가 다시 제기가 되고, 그때 보았을 때 뭐 조작 기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검찰에서 기소청 공소청에서 이제 그거를 취소해도 되고 취소 안 해도 되고 취소 안 하면 법원이 판단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의 룰대로. 그렇죠. 그리고 그때의 법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확립된 대법 판례를 기준으로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박선원 의원과 단 둘의 시간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 출마를 하셨고 기호가 보니까 7번이네요. 럭키 세븐입니다. 럭키 세븐. 뭐 제일 먼저 여쭤볼 거는 최고위원회 왜 출마하셨는가? 잘 가져왔습니다. 이름표를 또 달고 있어요. 위기에 강한 7번 박선원. 위기에 강한 박선원입니다. 정말 그 되게 위기는 이제 뭐 아주 편하게 생각하면은 외인론 그다음에 내인론. 우리가 야당일 경우에는 대개 이제 밖에서 이런 위기가 오고, 이 밖에서 오는 위기를 내부에서 잘못 대응하면
그게 폭발을 그렇죠. 더 큰 위기가 되고요. 예. 밖에서 오는 위기를 우리가 잘 막아냈다. 그래서 이제 내란에서 판결 탄핵시키고 정권까지 교체를 했는데 대개 이제 집권당이 되면은 이 위기가 내부에서 발생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정책이 실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 2년 지나면은 뭐 대통령 측근이나 우리 정부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네, 주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꼭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부정부패로 연루돼서 정권이 흔들리고 뭐 또 그것도 특검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당을 벗어나 있는 상태 사실상 물론 당과의 관계가 긴밀히 유지돼야 하지만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2인 자리를 놓고 2인자 자리를 놓고 이제 충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차기 권력. 그럼 이제 국힘도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사이가 나빠졌다든지 뭐 윤석열이 이제 뭐 국힘에 이제 한동훈 대신에 다른 사람이 당 대표가 되기를 바라다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내란의 불씨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국힘 자유 게시판에 뭐 이상한 글이 올라오고 그래서 서로 사이가 나빠졌는데 이런 모든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다른 것을 몰라도 안보실 청와대 안보실도 근무하고 국정원도 근무하면서 상황실 습성이 있습니다. 거의 2시간마다 한 번씩 지금도 잠을 깨고요. 그러면서 이 위기를 감지하고 대응하고 문제 생기면 서로 연락하고 지금은 집권당으로서 그게 필요하다. 지난 내란 국면에서 이제 충분히 그 일종의 역량을 보여준 바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박선원 의원을 이제 당원들도 그리고 또 일반 그 시민들도 가장 강력하게 인지됐던 순간들이 그 장면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지금 댓글에도 올라옵니다만 이제 정보력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그것을 위기 감지 능력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개구리가 찬물에 넣어놓고 슬슬 이렇게 불을 떼서 물이 따뜻하다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고 그냥 죽는 거거든요. 개구리가. 그런 것처럼 어떤 위기가 발생할 때 바로 오지 않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뭐 25가지의 사전 징후가 있어야 된다는 등 뭐 250개의 증거가 이미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증거와 징후 자체를 파악을 해서 사전 예방하고 오히려 순발력 있게 대처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능력이 특히 집권당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니 어찌됐건 뭐 당대표 후보는 3분, 그리고 이제 컷오프 이후에 최고위원 후보는 이제 8분이 이제 겨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당선권에 있다라는 것은 뭐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아닙니다. 수석 최고 자리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요. 그 우리 당 선거는 이제 권리당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권리당원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리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했다고 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태도라든지 뭐 어떤 일관성 그리고 이제 타인에 대한 것도 좀 관계도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게 왜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선거는 모든 선거는 골프하고 선거는 이제 뭐 쳐들면 어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우리 박선원 의원이 보여주신 태도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신중하게 잘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요. 간절합니다. 아무튼 뭐 최근 그러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 최민희 의원하고 계속해서 1, 2위를 다투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의 접전까지도 있고. 그러면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어찌됐건 노출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박선원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시면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시게 되나요? 첫 번째는 이번에 나온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 이제 안보 관련한 분은 안 계시는데 집권 여당이 되면 이제 안보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 안보 정책을 잘 설명해야 되고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잘 말씀해 주실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으로 이제 안보 분야를 하나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후보님 중에서는 국정 운영에 참여를 해봤느냐 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근무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을 비롯해서 국가의 운영 그 시스템을 잘 안다. 물론 이제 검찰에서 오래 계셨던 분도
후보로 한 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정 운영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정 운영을 해봤다고 하는 점.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4년을 8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겠다. 좀 나와 호흡을 맞추고 보조를 같이 해달라. 속도를 내달라. 했을 때 그 간절한 어떤 성과를 내고 싶고 대한민국을 정말 한 단계 더 확고하게 그냥 올라갔다가 다시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한번 올라가면 그야말로 이제 단단하게 우리의 지위를 세계 최우량 국가로서의 지위를 붙일 수 있는 때까지 나가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의 꿈이고 계획이거든요. 예. 꿈일 뿐만 아니라 계획이다. 그런 점에서는 국정 운영 능력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시간이 또 이후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질문은 좀 짧고 빠르게 바로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의 지도부를 꾸리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타이밍인데 지금 전반적인 평가는 너무 개파가 갈라졌다. 이 평가가 나오잖아요. 지금 뭐 보니까 뭐 김초코, 알정찍, 송골매 이런 단어들이 막 등장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 개파가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극복해야 되는 영역 아닌가요? 극복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최대한 서로 자제도 해야 되고 또 전당대회 끝나면은 누구를 막론할 것 없이 다 통합, 화합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개파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세 분 후보와 다 좀 인연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서 통합이 중요합니다 했더니 기회주의라고 그러고요. 또 누구하고 친하다 그랬더니 또 니는 친소관계 따라가냐 그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빠지면은 이제 외톨이가 돼버려가지고 그럼 너는 혼자 알아서 해라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처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몇 가지 키워드들 가지고 팀을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한 평가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박선원 의원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평론을 하시고 입장을 밝히시는 것은 당연히 그분의 권리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이 쌓으신 평생의 자기 영역 이거 그 입장과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유시민 작가님의 유상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정말로 우리가 내란을 뚫고 나왔고 지금 집권 1년차밖에 안 되잖아요. 1945년부터 2026년 오늘까지 81년의 현대사에서 민주당 정권이 16년 지금 집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은 65년 4배 이상을 집권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해찬 총리님 그 문상 때도 유시민 그 작가님한테 간곡히 여쭸거든요. 우리 이제 총리 이해찬 총리님도 안 계시니 형님이 정말 크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말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점을 개선하면 성공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후배들이나 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유시민 작가님 말씀을 놓고 찬반으로 갈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선원 의원께서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 한 번 확 주목받았던 게 이제 신천지 관련된 언급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당대표들 후보들 TV 토론회에서도 이 신천지 언급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달라지는 기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예고이고 어떻게 우리 당에 들어왔든지 간에 그분들이 뭐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우리 당원이다 이거죠. 우리 당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종교 단체의 조직적인 침투로 들어와서 어떤 그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 150만 권리당원들이 하는 그 어떤 결정을 왜곡시키지 말고 그분들이 다 자기 생각을 하시는 독립적이고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이니까 민주당원으로서 그냥 투표를 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마저도 당원으로 인정을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본인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정치적인 행위로서의 표결을 참여하셔가지고 참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문제 제기로 그 자발적 입당이 아닌 부분 그런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가만히 말을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 자발적으로 입당 안 한 분이 조직적으로 어떤 지시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따르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건 경고이기 때문에 예, 경고이고 예방 주사를 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그분들만 맞은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맞은 것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 좋은 의도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나 받아들이는 지금 뭐 지금 저희 댓글창도 그렇고 네. 일부 당원들도 그렇고 이게 어느 계파와 연결돼 있는 뉘앙스로 정리가 되면서 네. 공격용 아니었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요. 과거에 다른 어떤 그 조사라든지 이런 게 우리도 들어와 있다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저는 이것을 무슨 조사하고 그럴 일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옛날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는 교육연수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었거든요. 예. 당 교육연수위원회. 그 국회의장을 하시던 임채정 의장님도 교육연수위원장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게 맞다. 이런 것을 어떤 법률적 잣대라든지 아니면 뭐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우리 민주당의 어떤 그 정말로 클린 정당, 강한 정당 그리고 민의가 제대로 잘 유통되고 건강한 그런 정당으로 나가기 위해서 별도의 긍정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뭐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요. 우리 박선원 의원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좀 아쉽고 부족하지만 끝으로 한 말씀 더 듣고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뭐 지금 이 권리당원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표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또 우리 한겨레를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권리당원 여러분 박선원은 한결같습니다. 위기에 강하고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정원 하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국정원인 줄 아는데 어렸을 때 저는 민주투사로 감옥 가서 1000일을 감옥살이 했고요. 민주화운동으로 감옥 갔고 그 이후에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유학을 갔다 와서 전문가의 길을 다녔고 청와대 근무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고위직으로 근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의 초심은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 당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하고 더욱 외부로부터 위협은 막아내는 그러한 우리 당의 공공재 훌륭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민주당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공공재가 되겠다. 이 문장 잘 만든 것 같은데요.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입후보하신 우리 박선원 의원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좀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쉽긴 한데 또 다음 기회에 또 선거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자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TV 토론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저희 또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 계속해서 이제 출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한 분이 출연하는데 일정이 다가오면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에 함께했던 뉴스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뭐 채널들마다 이 쏠림이 있고 또 선호하는 채널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한겨레에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좀 더 다양한 어떤 관점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뉴스다이브 오늘은 마무리하죠. 내일 오후 3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